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1대1을 잘하는 선수다? 그러면은 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진짜 롱런하기 힘들다. 근데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너 한두 경기 뛰면 자신감 얻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게 통하거든요. 조금씩만 더 노력하고 한두 경기 뛰는 거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 5경기 뛰고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18년간) 국내 및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고 현재는 ATB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좀 일반적인 선수보다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시작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프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카웃 될 정도면 저는 제가 속한 학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조금 잘하는 선수 축에 드는 선수였던 건 같아요, 제가. 근데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제가 정말 새벽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새벽도 모자라서 좀 자는 시간에 제가 좀 스스로 나가서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도 제가 속한 학교 안에서는 제가 가장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재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재능을 뛰어넘는 어쨌든가 저도 노력을 해왔던 거고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좀 노력했다는 점, 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계약을 온전히 해내서 들어가게 됐지만 어쨌든 어떤 노력의 한 과정 일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프로팀에 들어가서 전 단 하루도 개인 운동을 빠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발적 의사였고 뭔가 어쨌든 저는 어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제 기준에서 그게 되게 높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의 양을 꼭 채우고 이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노력의 총량을 하루에 채우지 못하면은 제가 자꾸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인데 그런 게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 했고 저는 운동량에 있어가지고 좀 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구보다 조금 더 하려고 했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이 저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용병 선수 히카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한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축구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사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가 정말 기억에 뇌리에 많이 남았던 게 드리블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항상 해줬었어요. 드리블이 많으면 일단 부상을 많이 당할 거고 부상이 오면 너 실력 발휘 못한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항상 생각해라. 이 기본이 축구 선수가 안 돼 있으면 어딜 가도 살아남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너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은 전 세계에 널렸지만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해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축구를 해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호주라는 리그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단지 호주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고 싶고 테스트 겸 한번 와서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연락이 온 게 있어가지고 막상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 팀의 감독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럼 가겠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고 팀에서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좋게 어떻게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전지훈련 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있게 됐어요. 방을 1인 1실을 주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일 몇 시 아침 식사할 거고 무슨 언제 운동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 이거를 쫙 나열해 주는데 저는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보는 거예요. 이유가 이 선수들이 다 같이 나갈 때 제가 거의 휩쓸려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언제 나가지? 5, 6일이 지났나?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야. 내가 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집에 가면 무조건 영어는 내가 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 끝나고 오자마자 제가 했던 게 9시 정도에 운동 시작해서 집에 오면 한 11시만 12시 되거든요. 거의 저녁 먹기 전까지 진짜 영어 공부만 했었어요.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이나 사가지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딱 펼쳐놓고 영어 전자사전 그거 사놓고 모른다 했으면 무조건 밑줄 쳤어요. 그거를 진짜 한 1년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조금 포인트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흔히 얘기하는 티키타카가 이제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도 많이 받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장 안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고 저한테 찬스도 계속 나는 거고 이래서 조금 수월하게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몸싸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좀 좋은 활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외국 선수들은 신체 조건으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미 그 선수들 안에서 거의 뭐 200경기 이상을 부닥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원리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충분히 내가 여기서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발이 좋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제주 시절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오던 그 사상이 축구 선수는 축구만 해야 된다. 오로지 축구라는 이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아직까지 탈피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영어 공부는 축구 해 가면서 사실 이거는 크게 힘들진 않거든요. 사실 하루에 하나씩 단어로만 조금 외운다고 해도 다 외우지 못할지언정 자기 머리에 조금은 남길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영어 공부거든요. 그게 선수 생활 해가면서 해외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인센티브가 될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고 필수적으로 꼭 해외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본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프로팀에 가서도 정말 노력을 꾸준히 하고 게을르지 않고 그리고 그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면은 어딜 가서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선수들은 프로에 왔을 때 사실 멘탈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대우를 받았고 넌 무조건 잘하는 선수였었고 잘한다 했기 때문에 왔을 경우에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 없거든요.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을 제껴서 골 넣어주는 역할이 대부분일 텐데 그 역량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프로 와서는 자기는 그것만 해왔는데 프로에서 원하는 건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뭐 이런 걸 원할 텐데 그거는 해올 수 없는 역량이거든요. 처음 오는 선수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희생적인 마인드, 내가 가서 정말 어떻게 형들한테 선배들한테 배운다, 배워서 나는 그거를 적용해서 결국에는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확고한 생각이 박혀 있으면은 저는 오케이, 프로팀에 가서도 너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근데 단지 뭔가 프로가 막연하게 이게 멋있고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 돈도 벌고 어떻게 다 이렇게 좋은 점들만 생각하고 프로팀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프로팀에 가려는 거면 조금 더 대학교도 가서 조금 더 고생을 해놓고 좀 다져놓은 상태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을 때 좀 진출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 창출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은 실력이 느는 건 이건 100% 확실한 것 같아요.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이 선수가 그 룰을 벗어났을 때 과연 그 룰 안에서 뛰었던 그 경기 수를 충분히 또 해낼 수 있냐, 이 문제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24살, 5살 됐을 때 분명히 다른 선수가 이제 22세 룰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선수가 그래도 여기서 이 팀 안에서 주축이 돼서 뛸 수 있냐, 이건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어린 선수들이 22세 룰을 겪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 스쿼드 안에 들어가, 그리고 나는 계속적으로 경기를 뛸 수 있어. 이 마인드로 가다 보면 사실 노력적인 부분, 좀 성장하고 싶은 이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선수들을 많이 봐왔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너네가 기회가 갔을 때 그거를 확실히 쟁취해서 꾸준히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무조건 그 단기간 안에, 사실 1, 2년이잖아요 그 시기가, 그 안에 무조건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롱런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지 이 룰만 믿고 나는 계속 경기 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조언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팀과 어떤 뭔가 명성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확실하게 경기를 나갈 수 있다? 그럼 저는 그 팀이 정답인 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실력이 정체될 거거든요. 게임을 뛰지 않으면 선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좋은 팀에 그냥 있는 걸 뿐이지 결국에 2, 3년 지나면 이 선수 나가야 되거든요. 왜 경기 뛴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닐지라도 그 팀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주전 선수가 됐고 막 매 경기 좀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 선수한테는 달려들거든요. 굳이 좋은 팀, 어떤 명성 있는 팀만을 찾아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여러 개를 좀, 방법론을 좀 여러 개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피지컬이 좋다라는 거는 확실하긴 한데 그 방법만 있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노력은 일단 뭐 흔히 접근할 웨이트였어요. 저는 정말 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막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은 남들보다 반템포가 좀 빨라 보자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몸싸움을 좀 피하면서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했던 게 상대방보다 조금 더 반응을 빠르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사실. 내가 반응을 조금만 빨리 하고 게을르지 않고 항상 좀 준비하고 있으면은 사실 몸싸움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 선수를 아주 작게나마 제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좀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법들도, 축구가 아주 요소가 많잖아요. 뭐 볼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피지컬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본인들이 어떻게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융합해가지고 좀 해나가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선수들은 롱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축구 이 시스템 구조상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 기반에 닦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느 순간 꺾이는 시점이 꼭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왔을 때 볼이 오면은 이 볼 안 뺏기고 정확히 우리 편한테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프로에서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너한테 볼이 가면 뺏기지 말고 정확히 우리 편한테 줘라. 이 말대로만 이루어지면은 사실 골 쉽게 넣어요. 이게 가다 뺏기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거지. 얘 제껴서 너 골 넣어라 이런 거 주문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하는 선수고 너무나 신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오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90분 동안 해내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일단 기본은 무조건 해야 된다. 기본 플러스 자기 거지 자기 거 플러스 기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기량을 상승해도 결국에 어느 순간에 신체 조건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신체 조건이 좋으면 다 잘해요. 빠르면 잘하고 얘가 신체 키가 크면 잘하고 힘 좋으면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역량이라는 게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수준 되면은 어느 순간 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바뀌는 포인트. 아이들이 기본을 잘하는 선수들이 진짜 어느 순간 딱 터지면서 가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인정받지도 않고 뭔가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자기의 역량을 개발했던 선수들을 보면은 기본기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경기 뛰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고 뒤에서 자꾸 기본기 연습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 선수들이 나중에 되면 볼을 되게 잘 차게 돼요. 생각보다. 신체 조건이 어느 순간 좀 비슷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사실 좀 역전되는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생각보다 프로의 연장선이 돼서 프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처음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1대1을 잘하는 선수다? 그러면은 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진짜 롱런하기 힘들다 라고 좀 얘기해 주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너 한두 경기 뛰면 자신감 얻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게 통하거든요. 기본기 갖고 있으면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하면은 너 잘할 수 있다고. 조금씩만 더 노력하고 한두 경기 뛰는 거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 5경기 뛰고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게 유소년 시기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상이었었어요. 제가 마지막 이제 서울에서 은퇴는 했었지만 그 전에 그 UAE 아랍에미레 알 샤르자라는 팀에서 조금 큰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더 심한 부상이었어가지고 거의 2, 3년을 거의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소화를 했더라고요. 재활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또 몸 상태도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끝낸다. 이제 끝내야 된다. 스스로 마음을 정했고 계약 기간이 있는 그 기간만 다 채우고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축구 선수들에게 은퇴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자기한테 체감되는 시기는 사실 은퇴 딱 직후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은퇴라는 게 그냥 막연한 단어일 뿐이지 이거를 느껴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라는 과정이 사실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은퇴 시점이 왔을 때는 좀 단계를 밟으면서 내려와라. 한 번에 내려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내려놓는 과정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와 안 해보는 게 사실 차이가 크더라고요. 또 다른 옵션들도 많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은퇴하고 나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좋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에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으로 목돈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향후에 살아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이 붙게 될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붙고 저기서도 붙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조언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걸러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거를 필터링을 거쳐서 내가 정확한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경험을 해봐라. 다른 걸 떠나서 뭐든지 경험을 해봐라. 대신 그 경험 비용은 작은 비용이어야 된다. 이게 큰 비용이 됐을 때는 굉장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게 큰 리스크로 가면은 정말 후회한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말을 좀 해주자면은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실력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 거다. 절대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일은 없다. 정말 힘들 거고 헤쳐나가야 되고 지금이 어린 선수면은 부모님들이 서포트 해주고 저기서 서포트 해주고 지도자가 서포트 해줄 거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없어지고 너 혼자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 근데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고 그걸 버텨내야만 너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해주고 싶어요.